국회는 방합선 특검법을 즉각 제정하라! 저희 사기단체가 모여서 지금 방합선 특검을 요구하고 장재현 의문사와 윤주호씨 은혜 공작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언론 권력과 정관계 특권층이 유착된 방합선 사건은 소위 성범죄 검사 동일체의 집단으로 불리는 검찰에 의해서 막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재현과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가해자들은 그동안 은폐 조작질에 간이 부었는지 하수인을 동하여 증인들을 오히려 음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재현 사건의 경우 과거 사유에서 윤주호 씨가 홍준표라든지 각종 정치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 가해자들을 폭로하자 이에 위기를 느꼈는지 국정원으로 보이는 끈앞풀과 댓글 부대를 동하여 최후의 어떤 발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장재현 사건의 경우 이 이문사로서 많은 증언들이 있었고 또 국정원 직원들이 현장에 대의하였고 또 장재현 사건의 경우 마약을 이용한 특수강간 성폭행 의혹들이 여러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학의 사건의 경우도 공소시효를 핑계대지 말고 특수강간 사건으로 철저히 수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익선 사건의 경우에도 권력층 가해자들이 철저히 수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개입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재현과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의 과거 사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사 행태를 보게 되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증언인들에 대해서 계속되는 불필요한 증언들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느니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불충분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기소할 수 없다든지 하는 이러한 가해자들 편에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과 사법부 경찰과 검찰이 유착된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위 성범죄 검사 동일체인 검찰에게 맡길 수 없고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후에 저희는 국회의장에게 특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과거 사위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가해자 편에 들어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과거 사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현 정권은 장학성 사건과 이 유착 관계를 장학성 사건의 권력 유착을 철저히 밝히지 못할 경우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저희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윤주호의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윤주호 씨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한동안 윤주호 씨를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윤주호의 말은 무조건 옳다. 윤주호는 영웅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주호의 말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박근 변호사와 김대호 씨가 윤주호를 고소한 이후에는 정반대 상황이 됐죠. 그때는 전과는 전혀 다르게 윤주호의 말은 100% 거짓말이다. 윤주호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예전에 윤주호 씨가 영웅시 됐을 때나 윤주호 씨가 마치 사기꾼처럼 몰릴 때나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윤지호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냥 시류에 흔들려서 우르르 따라가고 또 시류가 흔들려서 또 우르르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때는 철저한 영웅이 되고 한때는 철저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윤지호 씨의 증언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장제연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윤지호 씨의 기억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반대편에 있는 김대호 씨의 기억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윤지호 씨나 김대호 씨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제연 사건 직후에 윤지호 씨와 김대호 씨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사건 직후에 받은 조사, 그리고 그 조사를 기초로 한 장제연 사건 기록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그거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일보에서 장제연 사건 기록의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이 언론의 태도를 보니까 그 기록도 읽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웅으로, 일방적으로 사기꾼으로 보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 그러면 그 당시 장제연 리스트를 가지고 있던 유장호와 장제연 리스트를 유장호가 보여줬다고 하는 윤지호 씨의 진술에 그런 어떤 일치성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유장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는 총 7장인데 4장은 문서로 돼 있고 3장은 편지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7장을 2009년 3월 12일 날 공원사에서 유족이 보는 가운데서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록은, 그런 식의 진술은 계속적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지호 씨는 3월 15일 경찰에서 3월 18일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거는 총 7장이다. 그리고 그 7장의 맨 마지막에는 몇 글자 써있지 않고 우리 언니를 괴롭히지 말라는 당부에만이 써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는 2010년 6월 25일 성남 지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리스트를 보았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대충 보았습니다. 대충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한 장에는 이름만 쭉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이미 윤지호 씨는 장제연 리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장제연 리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장호와 윤지호의 진술은 철저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대호 기자라는 분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장제연 문건을 다 봤는데 우리가 말하는 장제연 리스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자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9일 김대호 기자는 성남 지원에 가서 증언합니다. 그 증언에서 김대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단지 장제연이 쓴 문서 형식으로 된 맨 마지막에 있는 지장과 이름과 서명만 받고 그것만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3월 13일 KBS에서 장제연 문건에 대해서 보도했을 때 그 이후로 대략적으로 알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대호는 전혀 장제연 문건조차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법정에서 위증하면 처벌받겠다고 하면서 나는 본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김대호가 10년 후에는 나는 장제연 문건을 다 봤는데 거기에는 장제연 리스트가 없었다. 윤지호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윤지호 씨가 말하는 주장이나 김대호 씨가 말하는 주장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년 전에 그 기록,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그 기록을 보고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편견이 없이 철저하게 10년 전의 기록만 보고 판단해도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지금까지 어느 언론도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언론도 한국일보에서 공개한 기록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왜 그때 김대호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는 언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윤지호 씨와 그리고 김대호 씨의 진술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야를 맡고 있는 김영남 변호사입니다. 방금 정현재 이민석 변호사님이 윤지호 씨 증언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그 장자연 씨 사건이 발생한 게 장자연 씨 사망하면서 이제 장자연 사건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세상에 알려진 건데요. 장자연 씨가 사망한 게 2009년 3월 7일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 10년이 조금 더 지났죠.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때 이제 장자연 씨가 갑자기 의문에 사망을 했고요.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7일 날 의문의 사망을 한 이후로 우리가 날짜선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하루 후인 2009년 3월 8일 날 김대호 기자가 그 유장호 그 당시 장자연 씨와 윤지호 씨와 이미숙 씨의 그 매니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장호 씨는 그 당시에 그 같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 세 분이 어떤 그 세 사람의 매니저를 하면서 장자연 씨 관련된 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지호 씨와의 일이라든가 뭐 여러 그 기획사에 있었던 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증인입니다. 그 당시 장자연 사건이나 그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장호 씨입니다.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접속들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유장호 씨가 3월 8일 날 그 김대호 기자하고 또 기자 두 분이 그때 사무실에 불렀어요. 그 조선일보 기자하고. 그래서 김대호 기자하고 조선일보 기자 두 분이 유장호 씨가 연락을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장호 씨 사무실에 가서 장자연 문건이 있다는 얘기를 그때 유장호 씨가 처음 합니다. 기자들한테. 그때 그 장자연 문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자들한테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장자연 문건 전체 내용은 안 보여주고 문건이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줬는데 그게 이제 장자연 문건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현재까지 10년 동안 우리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 또 언론에 일단 좀 알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종합을 해보면 두 종류의 장자연 서류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장자연 문건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를 수 있고 하나는 장자연 리스트라고 그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장자연 씨가 남겼다는 유장호 씨한테 남겼다는 그 서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 서류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김대호 기자하고 조선일보 기자를 하루 장자연 씨가 사망한 하루 뒤에 3월 8일 날 유장호 씨 사무실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고 장자연 씨가 남긴 서류가 있다. 그게 문건도 있고 편집을 형식으로 3장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상황에서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문건이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주겠다 해가지고 4장짜리 장자연 문건 중에서 그 4장짜리 문건의 마지막 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에 장자연 씨 이름이 써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써있고 지장이 찍혀있고
서명까지 돼 있는 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그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가라 해서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김대호 기자가 장자연 씨가 남긴 서류, 문건이 됐든 리스트가 됐든 본 전부입니다.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김대호 기자가 그 당시에 2009년 3월 8일 날 장자연 그 문건을 유장호 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장호 씨가 보여줘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윤지호 씨도 유장호 씨가 보여줘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유장호 씨가 그 조선일보 기자하고 그 김대호 씨한테 두 사람한테 마지막 페이지 4장 중에서 마지막 4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장자연 씨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걸 보여줘야 그 서류가 확인이 되니까 그 사진 찍으라고 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대호 씨는 마지막 그 부분만 자기가 봤다고, 또 본인이 아까 이민석 변호사가 얘기한 수원지방법원 재판에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신문 조서에서 그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물어보는 그 신문에 대해서 자기는 그날 유장호 씨 사무실에 갔는데 문건 자체를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래서 유장호 씨한테 문건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줘서 본 적이 없고 또 유장호 씨한테 그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 단지 마지막 페이지 사진만 한 장 찍었다. 그래서 자기는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나중에 언론 보도, KBS 보도를 보고 나서 장자연 문건이 있다는 것을 내용을 대충 알게 됐다. 이게 김대호가 증인신문 조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하면 기자분들한테 다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그럼 그 당시에 김대호가 2009년 12월에 수원지방법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 조서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도 자세히 물어보고 또 그 당시 형사재판이었기 때문에 검사도 자세히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시에 증인으로 나온 김대호에 대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김대호가 자세히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가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못 봐가지고 내용은 모르고 들은 적도 없고 마지막 페이지 사진을 찍어왔고 나중에 이제 KBS에서 장자연 리스트라고 문건이라고 보도하는 걸 보고 그때 대충 알게 됐다. 이게 김대호가 그 당시에 자세히 진술했던 본인의 진술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김대호가 지금 위증을 하는 거죠. 위증. 김대호 기자 위증죄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가 그 당시에 그렇게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거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걸 선서하고 했던 증언을 이제 와서 지가 장자연 문건을 다 봤다는 둥, 장자연 문건을 지가 본 바에 의하면 윤지호 씨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둥, 이런 전혀 정반대의 소리를 김대호 기자가 한다면 위증으로 한번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지가 옛날에 한 얘기하고 100%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증죄로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김대호 기자를.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양쪽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9년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진술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까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의 수사 기록, 그 당시의 재판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당시의 수사 자료와 재판 기록을 다 입수를 해서 검토를 다 했고요. 그 검증한 것을 저희가 오늘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필요하면 그 당시 장자연 문건, 장자연 리스트, 장자연 문건이 4장짜리고요. 장자연 리스트는 3장짜리였는데 2가지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요 증거 4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면 누구나 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따 다 보여드릴 텐데요. 가령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장호 씨가 그 당시에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유장호 씨가 피고인 형사재판 받으면서 했던 피고인 신문 조서가 있습니다. 그럼 유장호 씨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장호 씨가 장자연 씨 매니저였고, 장자연 씨 매니저로서 유장호 씨가 같이 그 문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장자연 씨하고 같이 만나서 그 장자연 문건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장호 씨가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는 그 유장호 씨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서 장자연 문건이 7장이었다. 총 다 해서 장자연이 남긴 서류가 문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4장짜리가 있었고 편지글 형식으로 3장짜리가 있었다. 그래서 총 7장이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그 당시에 유장호 씨가 얘기한 피고인 신문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증거를 공개를 하겠고요. 유장호 씨 이 진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고 또 그 당시에 2009년 당시에 했던 얘기니까 가장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했던 증언이 진술이죠. 그리고 또 김대호 씨 증인신문 조서도 이따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는 유장호 씨한테 문건을 안 보여줘서 본 적이 없고 유장호 씨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마지막상 사진만 찍어왔고 나중에 뭐 KBS 보도를 보고 조금 내용을 알게 됐다. 이게 지금 다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확한 진술 제가 분명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호 기자는 그렇게 그 당시에 증언을 했고 그리고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7일 날 의문의 사망을 당했고 그 3월 12일 날 봉은사에 가서 유장호 씨로부터 장자연 문건을 한번 보라고 해서 보여줘서 유장호 씨로부터 7장짜리 문건을 받아서 봤다는 게 3월 15일 경기도 경찰청 강력수사대에서 장자연 변사 사건, 장자연 씨가 그 당시에 변사자였으니까 변사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도 경찰청 강력수사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진술 조서를 남겨놨습니다. 그 진술 조서마다 장자연 문건에 대한 진술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09년 3월 12일 날 봉은사에서 유장호 씨의 연락을 받고 봉은사로 가서 봉은사 유장호 씨 차 안에서 7장짜리 문건을 유장호 씨가 윤지호 씨한테 보라고 보여줘서 7장을 다 읽어봤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한테 보여준 거는 사본이고 나중에 봉은사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본이 땅속에 누가 묻어놨더라. 땅속에 묻혀있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혀있던 원본을 꺼내서 원본과 사본을 대조해 보니까 내용이 동일했다. 그리고 원본 사본을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끼리 상의해서 다 소각을 했다. 몇 가지 정확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호 씨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서가 나와 있고 또 나중에 그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 유정호 씨 그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기록과 증인신문 조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자연 문건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윤지호 씨가 그 당시에 장자연 씨 그 사망 직후에 수사가 있었던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이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거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또 한 차례 이 증언을 한 겁니다.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유장호 씨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유장호 씨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김대호는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죠. 그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은 유장호 씨와 그 문건을 같이 작성했던 유장호 씨의 진술과 그 작성된 문건을 유장호가 보여준 걸 본 윤지호 씨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김대호는 갑자기 지가 뭘 더 많이 보고 다 본 것처럼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검증을 하라는 거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기록을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 조금만 검토해 보면 금방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은 누가 거짓말 하는지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정확하게 지금 짚어드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기자회견 하는 그 취지 중에 장자연 씨가 저희가 비대위에서 여러 기록을 검토해보고 또 여러 그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자살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문사라는 거죠. 자살을 가장한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는 살인 사건으로 저희가 수사하라고 지금 오늘 촉구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요. 이 장자연 씨가 그 당시 그 죽음이 자살이 아니고 의문사라는 것에 대한 근거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장자연 씨가 자살이 아닌지, 의문사일 수밖에 없는지. 장자연 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 3월 7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 당시의 상황은 기획사 대표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아마 법률적으로 뭔가 거의 소송이 아마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그런 자살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장자연 씨가 그 3월 7일 날 죽기 전부터 이제 기획사 대표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그 3월 7일 날 사망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합니다. 워낙 그 쇼킹한 사망 사건이었으니까 또 연예인이고 그 당시 꽃보다 남자에도 출연했던 배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어서 수사를 하면서 왜 그 수사 결과가 경찰과 검찰이 계속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장자연 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4장짜리 문건 그다음에 리스트 그 써있는 3장짜리 편지글 이거를 유서라고 발표를 합니다. 왜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찰이 장자연 문건과 장자연 리스트를 왜 유서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누군가가 자살이 아닌 걸 자살로 몰고 가려고 유서가 아닌 것을 유서라고 둔갑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주장하는 유문사 근거고요. 왜 아까 유서가 아니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장자연 문건 그 4장짜리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유서에도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또 일반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유서를 자살을 앞두고 유서를 쓰는 사람이 그 유서 마지막에다가 자기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쓰고 지장 찍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유서가 아닙니다. 그런 유서라는 것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유서인 겁니다. 전무후무한 유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법적 그 다툼에 대비해서 기획사 대표하고 조만간에 그 기획사 전속계약 문제 때문에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증거 서면인 겁니다. 그 나중에 법적 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적인 서면이고 증거 서면인 거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그걸 왜 유서라고 둔갑을 시켰을까요? 수사기관이. 그 당시 변사 사건을, 장자연 변사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이 왜 전부 다 이거를 유서라고 둔갑을 해서 발표를 하고 수사기관이 유서라고 발표하니까 모든 언론에 이게 유서로 보도가 됐습니다. 장자연 문건 이 4장짜리하고 3장짜리가 말이 안 되는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고 언론에 잘못된 가짜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 짓을 누가 했을까요? 왜 그 유서가 아닌 걸 유서라고 둔갑시키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그때 많았는데 왜 그걸 다 수사하지 않고 유서라는 식으로 딸랑 발표하면서 자살이다 이런 식으로 왜 몰고 갔을까요? 경찰, 검찰이 왜 자살로 몰고 가고 모든 언론이 그런 식으로 자살이라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세뇌 공작하듯이 그 사건을 덮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기하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누가 그 유서를, 아니 그 문건을 유서라고 둔갑시켰는지, 그 배우가 누군지,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 검사, 지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서라고 둔갑을 시켰겠습니까? 뭔가 배후에서 오다를 받고 하는 거죠. 항상 그런 일은 생각해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윗선에서 오다를 받았을 거고, 그 윗선은 또 어디 이상한 그 권력기관에서 또 오다를 받았을 거고, 뭐 수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서로 둔갑을 시킨 담당 경찰, 담당 검사, 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누구 지시를 받고 있는 건지,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근데 과거사위가 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촉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유서로 둔갑시킨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라는 거고, 윤지호 씨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변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유정호 씨한테 국정원 직원이 계속 따라다녔다. 장자연 씨의 매니저였던, 또 본인의 매니저이기도 했던 그 장자연 씨와 윤지호 씨와 이미숙 씨의 매니저였던 유정호 씨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따라다녔다. 그리고 3월 7일 장자연 씨 사망 이후에도 유정호 씨를 국정원 직원이 24시간 감시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유정호 씨가 3월 12일 날, 아까 얘기한 2009년 3월 12일 날 봉은사에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유정호 씨가 문건을 보여줘서 자기가 본 날인데, 그 유정호 씨가 본인한테 오라고 그래서 봉은사 갔을 때 유정호 씨 혼자 온 게 아니고 유정호 씨 옆에 모르는 남자가 한 명이 같이 따라왔다. 동행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유정호 씨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들었다, 유정호 씨한테. 그럼 그때부터 이미 국정원 직원이 봉은사에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 장자연 문건 7장을 사본 원본을 태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국정원 직원이 따라왔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가. 이렇게 중요한 증언이 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사실 장자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장자연 사건의 진실, 장자연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저희가 비대위가 여러 자료를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2009년 3월 12일입니다. 2009년 3월 12일 장자연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5일 후인 그 날에 장자연 문건이 비로소 세상에 나왔고, 그걸 알고 있던 유정호 씨가 여러 사람한테 보여줬고, 그 당시에 윤지호 씨만 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장자연 씨의 유족도 여러 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이 불분명한 남자를 유정호 씨가 한 명이 데려온 거죠. 근데 저희가 추측했을 때는 국정원 직원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국정원 직원이 유정호 씨를 따라다녔으니까, 24시간 감시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같이 동행한 그 직원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유정호 씨도 있었고 윤지호 씨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일부분이 다 수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걔가 왜 따라왔는지, 그 자리에 왜 오게 됐는지, 또 그 문서를 소각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는 문서를 소각한 그 현장에 왜 걔가 있었고, 윤지호 씨 증언에 의해 윤지호 씨는 10년이 지나서 다른 부분은 기억이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건 저도 뭐 일주일 지나면 헷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기록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월 12일 날 기억은 생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진술은 또 가장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2009년 수사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에 과거사위에 가서, 과거사 검찰 진상조사단에 가서도 그 얘기를 자세하게 증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윤지호 씨는 지금까지 이 장자연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뭐 국정원이 따라다녔다든가 문건 태우는데 의문의 남자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16번에 걸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윤지호 씨가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밝힌 겁니다. 장자연 문건을 어떻게 보게 됐고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뭐였고 4장짜리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었고 3장짜리 리스트에는 그 한 장짜리에 여러 명의 그 성명과 뭐 직업 이런 게 써 있었고 4장짜리에는 뭐 장자연 피해 사실입니다. 뭐 무슨 피해 누구 피해 사실입니다. 그 본인이 당했던 여러 가지 범죄 피해 사실이 4장에 자세히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보지도 않고 장자연 문건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계속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지호 씨가. 근데 지금 박훈 변호사나 김대호 기자가 장자연 문건을 본 적도 없는 윤지호가 지가 뭐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완전히 뭐 사기꾼으로 지금 윤지호 씨를 몰고 가고 있는데요. 윤지호 씨는 16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16번을 얘기한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인신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더더군다나 과거사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증언을 하고 왔거든요. 그 당시 홍준표가 있었다는 얘기도 했고요. 과거사위원회 가가지고 그 장자연 사건에 홍준표가 술자리에 본 적이 있다. 사진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지목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과거사위원회 가가지고. 그 과거사위원회 이것들은 왜 그 중요한 사실을 언론에 알아주는 거죠? 윤지호 씨가 그렇게 중요한 증언을 이번에 사실은 처음 하고 왔습니다. 홍준표 얘기는. 그 전에는 없더라고요, 수사 기록에. 그때는 윤지호 씨가 보통 연예인들이 이게 정치인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정치인에 대해서 뭐 누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막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여러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못 댄 거죠. 몰라가지고 실제 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번에 과거사위원회에 가서는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사진까지 정확하게 보면서 지목을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윤지호 씨 증언을. 그러면 엄청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홍준표 뭐가 그 장자연 사건에 엄청난 장자연 이 성폭력 사건에 그 나열이 신인 여배우를 아주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재벌 뭐 언론 사주 이 개쓰레기 이 집단들이 유린을 한 사건 아닙니까? 장자연 사건이. 그 개쓰레기 가해자 리스트 중에 한 사람을 지목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언론에 보도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왜 이걸 발표한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윤지호 씨에게는 자기들이 발표할 거라고.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에. 왜 근데 발표를 안 하죠? 윤지호 씨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국가기관이? 홍준표 얘기도 하고 왔고,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3월 12일 날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장자연 문건을 불태웠던 3월 12일 날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따라왔다는 거고, 자세한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문건이 이 땅속에 원본이 숨겨져 있던 걸 꺼내서 화본하고 비교해봤다는 거고, 그걸 나중에 태워버렸다는 거고,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3월 12일 장자연 사건에서, 또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서도, 또 장자연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왜 이 성범죄 사건에 국정원 애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 사건을 왜 국정원이 관리를 했냐는 거죠? 장자연 사건을. 그러면 국정원이 공범이거나 국정원 애들이 그 리스트에 뭐 있었다든가 뭔가 아니면은 의문의 죽음에 국정원 애들이 의문사를 상식적으로 그동안 했던 게 국정원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국가기관에서 지금 국민들을 상습적으로 이 자살을 위장해서 죽인 아주 골때리는 조직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이? 그런 애들이 왜 그 사건에 관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12일 날 그 동문사에 따라온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
지금 당장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걔가 왜 따라왔으며 그날 왜 거기서 그런 식으로 소각하는데도 관여했습니다. 걔가 문건 소각하는데도 윤지호 씨 증언 들어보면 왜 그 문건 소각하는데 지가 문건을 그 중요한 물증을 태우는데 그 장소에 따라오고 그 소각하도록 그렇게 관여를 했는지 정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찰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현재 과거사위원회 수사도 저희가 볼 때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사위원회도 검찰의 영향을 받아서 몇 차례 지금 그 과거사위원들이 검찰에 의하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들이. 그럼 결국 검찰이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지들이 옛날에 덮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들이 덮었던 지은 죄가 있는데 이걸 계속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수사를 안 하고 여전히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사위원회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사를 제대로 촉구하는 서면도 보낼 거고 오늘의 목적은 국회의장님 가서 국회의장실에 가서 특검을 하라는 얘기죠. 특검을. 김학의 사건이 됐든 장자연 사건이 됐든 과거에 검찰이 다 은폐하고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지들이 이번에 개가천선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깨끗한 조직인가요, 지금?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것들은 절대로 수사를 할 놈들이 아닙니다. 또 덮으려고 지금 뒤에서 엄청난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국정원 애들이 또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정원 애들이 엄청나게 관여를 개입을 했으니까 지들 비리가 드러날 사건인데 손 놓고 있겠습니까? 또 지금도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윤지호 씨가 과거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증언을 하고 오자마자 엄청난 인신공격과 우매공격이 갑자기 왜 벌어지는 겁니까? 1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던 것들이 그 가해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던 것들이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윤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둥 장자연과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둥 오늘 저희가 장자연과 엄청난 친자매처럼 지냈다는 이따 수사 기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동영상까지 장자연 씨와 윤지호 씨가 그 당시에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매우 다정하게 지내는 동영상까지 저희가 윤지호 씨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저희한테 보냈더라고요. 어디다 대고 지금 장자연 씨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라는 둥 친한 적도 없는 게 친한 척 하면서 국민들을 사기쳐가지고 뭐 삥을 뜯고 있다는 둥 이런 상당한 지금 모함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저희들이 근거를 대는가 그러면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지금? 16번씩이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정원 애들이 관여했다는 것을 조기부터 알고 있었고 10년 동안 국정원 애들이 괴롭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여차하면 국정원 애들이 사람 목숨을 아주 그 연탄불 피워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대대불짓을 하는 놈들 아닙니까 국정원 애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증언을 16번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왜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지금 음해 공작을 하는 겁니까? 지들이 스스로 하는 걸까요? 누군가 배우가 있지 않을까요? 뭐 조선일보가 됐든 뭐 국정원이 됐든 저희가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증거도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뭘 근거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장자연하고 친하지 않았다. 장자연 문건을 본 적이 그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야 지금. 하여튼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만간에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말이 되는 짓거리 해야 되는 거죠.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지들이 그런 정도의 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정의감을 갖고 있다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것들이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증거도 제시 안 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모함을 하냐는 거죠. 그거는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중벌에 쳐야 되는 인간들이죠.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 사건의 권력 집단 가해자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홍준표와 장재현 리스트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윤지혜 씨에 대한 비열한 인신공격과 음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과거 장재현 사건과 금학이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검경개혁 민주시민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TF 병합동 김장수입니다. 권익성 사건에 대해서 앞에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소상하게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생각하고 본 사건에서 간과되었던 수사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본 사건 박학선 사건을 우리가 크게 흔히 권력형 사건이라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공익제보자격인 윤지호 사건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또 음해성 공작을 하고 있는데 사기꾼이다, 친하지가 않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에서 드러나는 공작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권력자들에 의해서 진실 규명이 비호되고 유착되고 은폐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법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리저리 불타기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 권력 집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은폐, 조작, 비리 사건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권력자, 우리나라에서 지락펴나가는 사법, 언론, 사주, 정계, 심지어 공안을 담당하는 국정원까지 연명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문건에 31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잔챙이 21명만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권력자들은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장학선 사건의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 조선일보 당시 일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선일보 사옥을 방문합니다. 황제 수사를, 황제를 알인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 않고 받아쓰기를 하고, 이게 본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수많은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자연 사건의 문건에서 유서라고 하는데, 이 문건에서 그러면서 이거 문건을 유서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전날 일본 여행을 예약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지인에게 기획사 소속 사장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러고 있어. 그러고 다음날 장자연 양은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를 실제 진실을 규명해야 될 수사기관이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타살 혐의에 대해서 부검조차 하지 않고 자살로 내사 종결시킵니다. 지금까지 이게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힘없고 나약한 피해 여성이 성놀이개로 짓밟히면서 무참하게 이권이 짓밟히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게 은폐가 되고 조작이 되고 모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이 농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회의 필수 조건은 법치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법질서는 이런 권력을 가진 자, 권력기관에 의해서 벌어지는 악행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하고 사회약자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때 우리는 법의 지배가 갖춰진 법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권력자인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묻었습니다. 오늘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약자인 시민들은 언제나 누구나 저들의 사냥감이 되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 하는 행태에서 지금까지 모든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던 기관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기관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신뢰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특검을 설치하고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방합선 특검법을 즉각 제정하라!